미 정부가 코로나 백신의 긴급 승인이 나오는 대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차례 무료 접종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2023년까지 3년 이상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더 큰 규모의 구호 패키지를 지지하며 열흘 내 타결을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20여 개 주에서 코로나 항원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가 획기적인 입학제도 개편을 놓고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정부가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는 대로 3억 3천만 명에 달하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차례 코로나 백신을 무료 접종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헬스워커들과 필수업종 근로자, 취약계층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다음 미 전역에서 지역별 계획에 따라 2단계와 3단계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면 대량 생산돼 3억 3천만 명의 미국민 전체가 무료 접종받을 수 있는 마라톤 백신 접종 계획이 결정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백신 후보들의 마지막 3차 대규모 임상실험에서 안전성과 항체 생성 효능이 입증되는 대로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리고 대량 백신 생산에 들어가 단계별로 무료 접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은 현재 백악관이 주도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 초고속 작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데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인 3억 3천만 명이 누구나 1인당 2차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준비하게 됩니다. 모든 미국인들은 첫 번째 백신을 접종받고 21일 내지 28일 후에 같은 곳에서 두 번째 접종받게 되며 코로나 백신은 무료이지만 약국 등에서 접종 수수료로 30여 달러씩은 부담해야 합니다. 비슷한 성능의 백신들이 여러 곳에서 생산될 수 있어 1차와 2차 접종 시 다른 회사의 백신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모더나, 화이저, 존슨앤존슨 등 백신 후보들 가운데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대로 수백만 정을 납품받아 비상 네트워크는 물론 펜타곤까지 동원해 미 전역에 배포하게 되고 주정부와 로컬 정부는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배포해 접종받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미국 의과대학원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1단계로는 의사와 간호사, 응급요원 등 헬스워커들과 필수직종 종사자들, 노년층과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그 다음 미 전역에서 동시에 2단계와 3단계로 확대해 시간이 걸리는 마라톤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의 70% 이상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거나 자가 면역 체계가 생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미국의 제로금리가 2023년 말까지 3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예고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의 고용이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코로나 사태와 불경기에 맞대응해 제로금리를 2023년 말까지 3년 이상 지속하겠다는 특별 처방을 내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FOMC 정례 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0%에서 0.25%에서 동결키로 결정한 것은 물론 제로금리 시대의 장기화를 선언했습니다. 연준은 특히 현재 제로금리를 2023년 말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연준 이사 17명 전원이 제로금리를 내년 말까지 유지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나아가 17명 중에 13명은 2023년 말에도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은 미국의 고용이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이에 앞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목표치인 2% 인상을 넘어설 조짐을 보이더라도 선제 조치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제로금리의 장기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2023년까지의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급반등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미국 경제 전망을 내려잡았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경우 올 연말에는 마이너스 3.7%를 기록한 후에 2021년 말에는 4.0%로 반등하고 2022년에는 3.0%, 2023년에는 2.5%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실업률의 경우 올 연말 7.6%로 개선되는 데 이어
내년 말에는 5.5%, 2022년에는 4.6%, 2023년 말에는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실업률이 2023년 말에도 팬데믹 직전인 올 2월의 3.5%로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이 같은 조치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인 제로금리를 적어도 2023년 말까지 3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더 큰 규모의 구호 패키지를 지지하며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타결을 낙관하고 있다고 밝혀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급진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고무적이라고 긍정평가해 곧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2조 달러 안팎에서 타협점을 찾아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확정될 수도 있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매정하게도 돈이 절실히 필요한 미국민들에게 두 번째 수표를 보내기를 원치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공화당도 더 큰 숫자를 내걸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그 모든 것은 결국 미국에게 되돌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2조 2천억 달러를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 더 근접시켜 협상을 조속히 타결 지으라는 주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를 비공식적으로 제시해온 백악관이 조금 더 올려 2조 달러 안팎에서 협상을 타결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의지는 확고하다며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에 대해 지난 72일간보다 지난 72시간 동안이 더 낙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Probably more optimistic about the potential for a deal in the last 72 hours than I have been in the last 72 days. The president has encouraged us that if they're really wanting a deal, that he's willing to make a deal.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우리는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협상을 타결짓기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도우스 실장은 양당의 중도 타협파 하원의원 50명이 제안한 1조 5천억 달러 내지 2조 달러 구호 패키지 안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도우스 실장은 그러나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에 5천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 예산 부족분은 2,500억 내지 3천억 달러로 추산된다며 그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더 큰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촉구하자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대표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고무됐다고 긍정평가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과 슈머 상원 대표는 우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대표들로부터 중간선에서 타협하겠다는 말을 직접 듣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최후 담판성 협상에 곧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곧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협상을 재개해 2조 달러 약간 몸비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고 열흘 아닌 내주 말까지 협상 타결과 상하원 법안 통과, 대통령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마치고 9월 말 시행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두 번째 받게 되는 1,200달러씩의 직접 지원은 이르면 9월 30일, 늦어도 10월 7일부터 입금받기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주당 500달러 안팎에서 결정돼 연말까지는 제공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은 두 번째로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진단법 중 하나인 항원 검사는 면봉으로 코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 있어 대량 검사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워싱턴 일원을 포함한 20여 개 주가 코로나 항원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코로나 감염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5개 주는 양성 결과를 코로나 감염 사례로 간주하지 않았고 2개 주에서는 항원 검사 제공 자가 결과 보고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코로나19 검사는 PCR 검사로 결과를 아는데 며칠이 걸리는 데 반해 항원 검사는 몇 분 만에 결과를 제공합니다.
7월 이후 연방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검사가 가능한 약 500만 개의 항원 검사 키트를 미 전역 14,000여 개 요양원 등에 배포됐습니다. 하지만 20개 주가 넘는 주에서 항원 검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감염자 수가 훨씬 많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항원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코로나19 사례로 항원 양성 판정자를 계산하지 않는 주가 워싱턴 DC를 포함해 23개 주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조지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등입니다. 카이저 헬스뉴스는 50개 주와 워싱턴 DC 특별구에서 항원 테스트 결과 수집과 공개 보고 내용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월 3일부터 10일까지 항원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양성 판정 사례 여부와 항원 데이터 공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개 주와 DC는 모든 항원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15개 주와 DC는 항원 검사 양성 결과를 코로나19 사례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두 주에서는 항원 검사 제공자가 결과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5개 주는 양성 결과만 보고됐습니다. 이처럼 절반의 주에서 항원 검사 결과가 과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르면 많은 주에서 실제 감염자 수가 훨씬 더 적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몬태나, 뉴저지 등 항원검사 제공자가 양성 또는 음성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감염자 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면서 항원검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일부 주 보건부는 항원검사 결과에서 코로나19 양성 사례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WKTV 뉴스 영경입니다.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의 입학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문제를 놓고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가 역차별받을 수 있고 학업 수준도 하락할 수 있다며 논란을 겪고 있는데요.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는 현재 입학 시험을 없애고 자격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입학시키는 제도로 일대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근윤 기자가 전합니다. 미 전역에서도 최고의 명문 과학고로 명성을 얻고 있는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가 입학제도 개편을 놓고 극심한 몸살을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TJ 고교 입학제도 일대 개편안을 보면 현재의 입학시험과 $100의 지원비를 전면 폐지하게 됩니다. 대신 일정 자격을 갖추는 중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학교 평균 학업 성적인 GPA가 현재의 3.0 이상보다 높은 3.5 이상 되어야 하며 특히 영어와 수학, 과학 성적이 우수해야 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내년 2월부터 새 입학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당국이 토머스 제퍼슨 고교의 입학제도를 전면 개편하려는 이유는 아시아계 학생들의 집중 현상이 너무 심해지는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매우 적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입학사정 결과 클래스 2024의 경우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신입생들이 무려 73%나 차지했습니다. 반면 흑인 학생들은 고작 10명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편중 형상에 따라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의 인종 다양성을 더욱 확대하도록 입학시험 제도를 일대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개편안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새 입학제도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거세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성적이나 특별 활동이 저조한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내주고 탈락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논란입니다. 하버드를 비롯한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탈락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 인종차별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학업 능력이 저조한 학생들이 대거 입학할 경우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빚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를 중심으로 재학생과 졸업생, 부모들이 항의서한 보내기 등으로 집단 반발하고 있어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의 입학제도 일대 개편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는 1985년에 세워진 공립고등학교이면서 학교 측이 시행하는 입학시험을 통과하고 자격 조건을 갖춰야 돼서 우수 학생들이 대거 몰리며 아이비리그 진학률도 매우 높아 전국 톱클래스 과학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아직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해져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적색 경고가 나왔습니다. CDC에서 공지한 것에 더해 의료진들이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의 증상 외에 특이 증상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모든 기관을 공격하며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료진조차 구분하기 어려워 치료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먼저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세로 잘 알려진 발열, 마른 기침, 호흡곤란, 피로감 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폐를 공격해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보이고 폐렴으로 비하시켜 우한 폐렴이라 불렸었죠. 하지만 최근 코로나 감염 증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타고 온몸을 공격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공격하며 어떠한 특이 증상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뇌경색, 심장마비, 부정맥 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혈액 응고가 항진돼 만들어진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혈액 응고와 혈관 내벽을 공격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이러스가 폐를 침범하는 것보다 심장을 공격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가 심장을 공격해 근육을 약화시키고 중요한 리듬을 방해해 심장마비, 부정맥 등도 나타나고 있어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는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핑크아이 눈충혈, 미각과 후각 상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한 호흡기 바이러스로 보기가 어려워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감염자들 중 냄새와 맛을 못 느꼈다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뿐만 아니라 코와 눈을 공격해 핑크아이, 눈충혈을 겪는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신경계를 따라 움직이며 맛과 냄새를 없애고 때론 뇌 이상을 유발시키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토와 설사 증상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 중 보인 증상이 구토와 설사가 있습니다.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던 감염자는 열이 오르지도 않았고 숨이 가쁘거나 기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화기관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신장을 망가뜨려 투석까지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혈액 폐기물을 여과하는 신장 고장을 유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만성 콩팥 환자, 즉 기저질환자의 경우 면역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어 위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 중 면역 체계를 공격, 파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 능력이 사스의 3배 더 강한 걸로 확인돼 인체 내 면역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면역 체계를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코로나19 중환자는 면역 작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사이토킨 폭풍 증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증상도 볼까요? 바로 피부 질환입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발가락 질환이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요. 미국의 한 루마티스 전문 의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마치 동상이 걸린 듯 발가락이 붉거나 푸르게 변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 중환자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19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궤질이라 불리는 멀티 시스템 인플레메이션 신드롬인데요. 궤질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은 고열과 피부 발진,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한 경우 관상동맥 염증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질환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코로나19와 별개의 질병으로 간주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과 과학자들은 코로나19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외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에게도 심장을 포함해 여러 장기에서 다발성 면역 과잉 반응 사례가 나오면서 어린이 궤질이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과학자들은 이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새로운 방식으로 인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격해 갖가지 증상을 유발, 광범위하게 타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백신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 접종이 서둘러 나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악몽에서 벗어나길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